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이번 달 예정된 접종 대상자와 백신 종류 등 세부 일정이 나왔습니다. 오는 26일부터 50대 일반 국민의 경우 모더나 백신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고3과 교직원은 19일부터 화이자 접종이 시작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우한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번 달 최우선 접종자는 상반기에 미쳐 접종을 못 받은 사람들입니다. 백신이 부족했던 60살 이상의 고령자, 또 명단 누락으로 예약을 못한 20대 사회 필수 인력 등입니다. 다음 주부터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됩니다. 고령자 중에선 예약을 했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을 미루거나 취소한 경우가 10만 명가량 됩니다. 이분들은 12일부터 재예약을 하고 26일부터 모더나 백신을 맞습니다.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해 교직원 접종도 서둘러야 하는데요. 우선 고3 학생과 고등학교 교직원이 19일부터 화이자 백신을 접종합니다. 또 고3 외 대입 수험생은 15만 명 정도 되는데 8월 중에 접종이 시작됩니다. 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 교직원과 돌봄 종사자는 28일부터 역시 화이자를 접종합니다. 일반 국민 중에선 50대가 가장 먼저 맞습니다. 백신 종류는 모더나로 결정됐습니다. 50대 후반은 12일부터 사전 예약을 신청해서 26일부터, 또 50대 초반은 19일부터 예약을 받고 다음 달 9일부터 접종하게 됩니다. 이번 달 대상자에는 8, 9월 입영 예정자 약 7만 명도 포함됐습니다. 12일부터 화이자 백신 맞습니다. 또 대규모 사업장 40여 곳에서도 단체 접종을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자체 접종이 가능한 부속 의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7월 말부터 모더나 백신이 활용됩니다. 이번 달부터는 접종 대상과 인원이 늘고 또 백신 종류까지 다양해지면서 현장에 혼선이 생길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당국은 이처럼 백신 종류를 색깔별로 분류해서 접종 과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5접종으로 3차례 이상 경고를 받은 병의원은 위탁 계약을 해지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연령이 기존의 30살에서 50살 이상으로 상향됐습니다. 희귀 혈전증 발생 우려 때문인데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1차 접종한 50대 미만은 2차 접종을 화이자로 바꿔 교차 접종을 하게 됩니다.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6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30대 남성이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드물게 발생하는 백신 부작용인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원인이었습니다. 정부는 30대 남성의 사인과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관련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은 2명, 모두 30대입니다. 30대에서 희귀 혈전증이 생기고 사망자까지 나오면서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연령을 30살 이상에서 50살 이상으로 올렸습니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발생을 반영해 나이별 이득과 위험을 재검토해 내린 결론입니다. 50대부터는 명백하게 위험보다는 이득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접종 권고 연령을 상향하기로 위원회가 결정하였습니다. 문제는 50살 미만 중 이미 1차를 아스트라제네카로 맞은 경우인데 2차는 화이자 백신으로 바꿔 교차 접종하게 됩니다. 50살 이상은 2차 접종도 똑같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습니다. 1차 아스트라, 2차 화이자 또는 모더나 했을 때 항체 생성률이 증가돼서 효과가 이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는 연구가 최근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50살 미만 접종자는 본인이 원하더라도 2차를 같은 백신으로 맞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국내 교차 접종 대상자는 기존 76만 명에서 161만 명으로 늘게 됐습니다. 다만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마찬가지로 희귀 혈전증 우려가 있는 얀센 백신에 대해선 접종 연령을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추후 얀센 백신 수급 일정이 확정되면 국내외 부작용에 대한 최신 발생 상황을 종합해 접종 연령 변경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충원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미국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백악관은 델타 변이의 전파력에 기동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을 꾸려 가동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로 직격탄을 맞은 영국, 호주, 러시아에 이어 미국에서도 신규 확진자의 26%가 델타 변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역에서 18에서 26세를 중심으로 델타 변이 감염률이 치솟는 상황. 이에 백악관이 델타 변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팀을 가동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We're intensifying our efforts to help states prevent, detect, and respond to hotspots among the unvaccinated by mobilizing COVID-19 surge response teams. 델타 변이 전담팀은 바이러스의 높은 전파력에 대응하기 위해 확진이 급증한 주에 곧바로 파견돼 코로나19 검사 지원과 백신 접종, 항체 치료제 제공 등을 맡게 됩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백신을 맞는 것이 유일한 대비책이라며 현재 사용되는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둘 다 약 80%의 효과로 전염을 막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Preliminary data from a collection of states over the last 6 months suggest 99.5% of deaths from COVID-19 in these states have occurred in unvaccinated people. 백악관 코로나 대응팀은 이어 델타 변이로 각 주별 마스크 지침이 혼선을 빚은 것에 대해 백신 접종을 모두 마쳤다면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There's a degree of flexibility. People at the local level, depending upon the on-ground situation, will make recommendations or not according to the local situation. 결국 해답은 백신 접종밖에 없다는 것이 현재 백악관 코로나 대응팀의 답변입니다. 미국에선 실제로 백신 접종률이 낮은 주에서 이렇게 확진자 수와 입원 환자 수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방금 들어온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8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은 337명입니다. 지난 1월 7일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재 기자, 신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월 7일 이후 170여일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건데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국내 발생 765명, 해외 유입이 61명으로 모두 826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역별 국내 발생 확진자는 서울이 337명, 경기가 260명 등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653명으로 이전 주보다 34% 증가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 확진자 수가 전체 발생의 80%를 넘는 상황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해철 중대본 2차장은 최근 국민들의 외부 활동 증가 추세가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고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감염 사례도 늘고 있어 추가 확산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2차장은 감염 확산의 갈림길에 서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이번 주말과 노동자 단체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어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방역 수칙 위반을 포함해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감염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고위험 시, 군, 구를 특별 관리하고 학원과 교습소 등 7개 분야 감염 취약 시설에 대해 정부 합동 특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백신 1차 접종은 지금까지 1,534만 명이 맞춰 전체 인구 대비 29.9%를 기록했습니다. 접종 완료자는 인구의 10%인 511만 명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권의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공정성을 확보해서 성장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낙규 기자가 전합니다. 별도의 출정식 없이 14분짜리 온라인 동영상으로 대신한 이재명 지사의 대선 출마 선언. 경기지사로서 도정을 살피는 사진을 촘촘히 담아 성과를 보여주는 형식을 택했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 이 지사는 현재 위기를 불공정과 양극화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성을 확보해 성장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회는 공평하고 공정한 경쟁의 결과로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사회라야 미래가 있습니다. 이 지사는 강력한 경제 부흥 정책을 시작할 것이며 자신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기본소득을 도입해 보편복지 국가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남시장, 경기지사로서의 공약 이행률이 90%가 넘는다면서
지킬 약속만 하겠다고 실천력을 강조했습니다. 실용적 민생 계획에 집중해서 사회 곳곳에서 작더라도 국민의 삶이 체감적으로 바뀌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를 흑수저, 비주류로 부른 이 지사는 성남공단 소년공으로 일하다 인권 변호사, 성남시장을 거쳐 두 번째 대선 도전에서 여당의 유력 주자가 됐습니다. 대선 국면에서의 업무 공백 우려에도 이 지사는 법이 정한 기한인 오는 12월까지는 지사직을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고향인 경북 안동을 찾은 이 지사는 오늘은 비대면 형식의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엽니다. KBS 뉴스 송락기입니다. 야권 주자인 국민의힘 소속 안상수 전 인천시장과 황교안 전 대표도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안 전 시장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 모두와 정의롭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미래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법, 사법, 행정부를 모두 거친 경험을 바탕으로 정권 교체를 이뤄내서 경제와 안보 등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됩니다. 건보료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1인당 25만 원, 저소득층에게는 이에 더해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 김수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소득이 많은 20%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에게 지급합니다. 선별 방법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두 지금 가입돼 있고 가장 보편적으로 재산 소득을 나타내는 지표가 이제 건보료입니다. 건보료를 토대로 소득 하위 80% 기준선을 따져보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1억 원 정도라는 게 정부의 추산입니다. 1,800만 가구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속하면 1인당 지원금은 25만 원, 저소득층에겐 추가로 10만 원이 지급돼 4인 가구라면 최대 1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수도 있습니다. 하위 8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자산이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이나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이 있는 경우가 유력합니다. 맞벌이 가구라면 2명의 건보료를 더해 대상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지급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어 국회 추가 논의가 예상됩니다. 그냥 80% 딱 그 선을 정해서 지원 기준을 정할 것이냐, 아니면 뭐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맞벌이 부부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확대는 가능하지 않을까.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에는 피해 수준과 매출 규모, 방역 조치 기간에 따라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 번이라도 영업 금지나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크게 준 113만 명이 대상입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론 신용카드를 더 쓰면 추가 사용 금액의 10%를 돌려주는 캐시백을 도입해 소비 진작 효과를 노립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미국이 2021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을 3등급 국가로 분류해 19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성인과 어린이를 집단 동원했고 정치적 탄압 목적으로 정치범 수용소, 노동교화소, 해외 송출 노동자의 강제 노역 등의 수단을 활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3등급에는 올해까지 5년 연속으로 지목된 중국을 비롯해서 러시아와 이란, 쿠바 등 17개 나라가 포함됐습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 증시 훈풍에 힘입어 코스피 지수가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은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한 채 보합권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8.28포인트 상승한 3,290.34에 코스닥은 0.07포인트 오른 1,035.71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가 주간 실업지표 개선 소식에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S&P 500 지수는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이 폴란드 원전수의 기대감에 상승하고 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2분기 호실적 전망이 나오며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전일 배터리 사업 부문 분할 소식에 9% 가까이 급락했던 SK이노베이션은 보합권에서 횡보하고 있고 넷마블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나흘 만에 반락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33원 8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미국 마이애미 아파트 붕괴 사고로 숨진 사람 가운데 결혼 59주년 기념일을 한 달 앞둔 80대 노부부의 사연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세르지오 로자노 씨는 이번에 붕괴된 아파트의 맞은편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붕괴된 아파트에는 부모님이 살고 계셨고 심지어 베란다 창문 너머로 부모님 댁의 거실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붕괴 사고 전날 밤도 평상시처럼 세르지오 씨는 부모님 댁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새벽에 굉음 소리에 놀라 일어나 베란다 창문으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확인했습니다. 부모님이 살고 있던 아파트가 무너져 있었던 겁니다. I thought it was a tornado outside my apartment. I opened the door. And I told my wife, "Oh my God, nothing's got there. My parents' apartment's not there." 구조대원들이 이들의 시신을 발견했을 때 침대 위에 함께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노부부의 59주년 결혼기념일이 이번 달이었다는 것. 남겨진 아들 세르지오 씨는 계획했던 깜짝 축하 파티 대신 눈물로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으로 둘러싸인 시신들이 떠다니고 있는 이곳은 인도인들에게는 신성한 겐지스강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인도에서는 코로나19의 여파가 겐지스강의 신성함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장례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많은 인도 하층민들이 가족들의 시신을 강둑의 얕은 곳에 묻어왔습니다. 하지만 홍수가 시작되면서 강둑에 묻혀있던 수많은 시신들이 강물에 떠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जब वो अपना गाड़ के चलेंगे गंगा माई जब बाढ़ जाती हैं तो इसमें हम लोग का दिक्कत ये होता है कि कोई गाड़ी उतरा गई कहीं वहाँ टिकी हुई कहीं कहाँ टिकी हुई इससे काफ़ी घातक बीमारियाँ भी उत्पन्न हो सकती हैं जो बाढ़ सर पड़ी हैं इस समय नदी के कटाव से जो है ये सब बाढ़ नदी में ही जाएंगी. 당국은 떠오른 시신들을 서둘러 화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3주 동안 159구를 화장했습니다. 겐지스강을 따라 묻힌 시신이 최대 609구 정도 될 것으로 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인들은 실제는 이보다 훨씬 많으며 몇 주 안에 더 많은 시신들이 떠오를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오는 2030년 전 세계 자율주행 산업의 시장 규모는 6조 7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이 시장을 몇 년 전부터 중국도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 주도로 스마트 커넥티드 자동차 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我们在道路上可以很远的就能够与其他周边的这种车或者路或者人进行信息通信。 交通环境也好，汽車产业发展也好，包括我们未来这种信息通信技术创新也好。 현재 베이징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도로는 총 750여 킬로미터.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이 도로를 오간 누적 자율주행 거리가 300만 킬로미터를 넘어섰습니다. 또 허난성 정저우시에서는 5G를 이용한 자율주행 버스가 900여일간의 시범 운행 기간을 거쳐 정식 운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12대의 카메라와 360도 감지가 가능한 스마트 센서로 주변 교통 상황과 장애물을 고려한 안전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본 자동차 평론가인 구니사와 미쓰히로시 등의 팀이 토요타 수소 자동차 미라이로 세계 신기록 도전에 나섰는데요. 기존 세계 기록은 1,003km. 역시 미라이가 지난 5월 프랑스에서 세운 기록입니다. 기록 도전이 시작된 지난달 28일, 일본 후쿠시마현 이와키시를 출발해 도쿄의 수소 충전소에 도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운전자 10명이 교대로 운전하며 밤새도록 달렸고 출발한 지 25시간 만에 기존 세계 기록인 1,003km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이 더 지난 지난달 29일 오후 3시 목적 지점인 도쿄 도요스 수소 충전소에 도착한 것입니다. 주행거리는 1,040km. 기존 세계 기록을 37km 웃돈 것입니다. 구니사와 씨는 장대비가 쏟아지는 악천후로 기록 달성이 쉽지 않은 조건이었지만 모두 힘을 모아 신기록을 달성하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국제적으로 최소 법인세율을 15%로 하고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 일부를 매출이 발생한 국가가 과세할 수 있도록 하자는 OECD 합의안에 130개 국가가 서명했습니다. 세금을 회피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역사적 합의란 평가입니다. 파리 유원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국제조세규정 개혁안에 모두 130개국이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130개국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중국, EU 회원국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어 전 세계 GDP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OECD 협의체에는 모두 139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는데 낮은 법인세율로 상대적 이익을 받던 아일랜드와 헝가리 등 9개국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찬성한 셈입니다. More equitable for them because actually in the current system it is often the case that the developed country that has the head office. 국제 법인세 개편안은 크게 두 가지로 진행돼 왔는데 첫째는 국제적으로 최소 법인세율을 15%로 정하자는 거고 둘째로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 권한을 법인이 설립된 국가와 함께 매출이 발생되고 있는 국가에도 일부를 주자는 겁니다. 법인세 개편은 우선 구글과 페이스북 등 다국적 디지털 기업을 겨냥했지만 탈세나 절세 수단으로 조세 회피처를 이용한 수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OECD는 전 세계적으로 연간 1,500억 달러, 약 170조 원 상당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Additional revenue that the governments can gain from this reform can be used very effectively, very usefully in supporting recovery from the COVID crisis. 국제주세 개혁안은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수용하면서 급진전됐습니다. 이번 달 예정인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같은 합의안이 나올 경우 OECD는 2023년 시행을 목표로 오는 10월까지 세부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창당 100주년을 맞아서 어제 대규모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앞으로 100년 동안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베이징 이랑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후진타오 전 주석 등 중국 지도부가 중국 권력의 상징 천안문에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공산당 100주년을 상징하는 숫자 100과 7월 1일을 기념하는 7과 1 모양이 천안문 상공에 떠올랐습니다. 지도부 가운데 유일하게 인민복을 입은 시진핑 국가주석은 먼저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이룬 지난 100년의 성과를 치켜세웠습니다. 全面建成了小康社会，历史性地解决了绝对贫困问题。 2049년 신중국 성립을 뜻하는 다음 100년도 언급했습니다. 역사를 거울 삼아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는 말을 9번이나 반복하며 군의 현대화와 중국 내 단결 등을 통해 중국 부흥을 약속했습니다. 现代化强国的目标一定能够实现。 中华民族伟大复兴的中国梦一定能够实现。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움직임을 의식한 듯 중국인들은 어떤 외세의 압박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CNN을 비롯한 외신들은 중국 공산당이 그동안의 성과를 선택적으로 보여주며 성장과 발전만 부각시키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These dark chapters obviously being downplayed or even outright censored here in China, including the bloody crackdown on pro-democracy protesters. 시진핑 주석은 집권 이후 2개의 100년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번 행사로 첫 번째 100년의 성과를 강조하면서 장기 집권을 위한 또 하나의 포석을 깔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이랑입니다. 미국 마이애미 아파트 붕괴 사고 사망자가 18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장을 찾은 바이든 미 대통령은 연방 정부에 전폭적인 구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정민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사고 8일째 매일같이 이어지던 수색 구조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절반가량 남은 아파트를 떠받치던 기둥이 무너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추가 붕괴 위험이 높아진 데 따른 겁니다. 구조대원 안전을 먼저 고려한 건데 구조 작업이 언제 재개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We're going to provide whatever resources they need to be able to allow the searches to continue. 현재까지 사망자는 18명으로 늘었습니다. 생존자 발견 소식이 여전히 들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145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It is also with great sorrow, real pain, that I have to share with you that 2 of these were children, aged 4 and 10. 그동안 수색과 구조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다며 방문을 미뤄왔던 바이든 대통령은 현장을 찾아 사망 실종자 가족을 위로했습니다. 구조대원들도 직접 만나 거듭 감사를 표했습니다. What you're doing now is just hard as hell. Deal with even psychologically. Deal with it. And I just wanted to say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한 달간의 수색과 구조에 드는 비용 전부를 연방정부가 대겠다고 약속하면서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구조 지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오늘도 무더위 속에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한낮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수도권 내륙과 전남 내륙 지역은 33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여기에 습도도 높아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녁까지 대기 불안정으로 수도권과 강원 남부 내륙, 충청 북부 지역과 충남 서해안, 전라도와 제주도 산지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부터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장마전선을 밀어 올리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첫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장마 시작과 동시에 많은 양의 비가 강하게 내릴 수 있는 만큼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구름만 많은 가운데 서쪽 지방에는 돌풍 벼락과 함께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에 따라 강우량의 편차가 크겠고 돌풍이 불면서 천둥 번개도 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전주와 광주가 32도까지 오르겠지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방은 25도 안팎에 머물러 상대적으로 선선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먼바다와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2.5에서 3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또 서해상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